6월 23일 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북한도 보유 핵탄두 수를 90개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발간한 2025년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재고를 12,241개로 추산했으며 북한도 50개의 핵탄두를 지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에 대해 국가 안보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최대 40개를 더 생산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채 핵분열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늘 한반도 상황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23년 남북관계 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여름철 안전한 수돗물 관리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리수본부 생산부는 수온 상승 등에 따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조류경보제와 맛, 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 변화에 대비해 정수처리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돗물 정수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에 오는 9월까지 아리수 30만 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원인 조사가 3개월 연장됩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건설 사고 조사위원회는 오늘 별도의 추가 조사와 분석을 위해 조사 기간을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이후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 조사, 위원회 회의, 관계자 청문, 3차원 영상 촬영 분석과 자료 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왔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란과 교전 나흘째에 접어든 이스라엘에서 약 4만 명의 관광객이 항공편 운항 중단에 발이 묶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 엘알항공은 이날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유럽 노선은 23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하마스의 기습 이후 외국 항공사들이 대거 이스라엘 노선을 중단한 가운데 엘알항공은 거의 유일하게 수도 텔아비브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4,568만 원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568만 3천 원으로 지난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상승세와 달리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0.49% 내린 2,893만 2천 원, 전국 평균 분양가 역시 전월보다 0.08% 내린 1,901만 2천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 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와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